오밤중 라디오 풍 유튜브 화가 문수영입니다. 9화 죽음에서 나가려면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네. 죽음의 공간은 타겟에서 와요. 네. 여러 컨텐츠에 일반 사람들의 죽은 상태가 보이는 컨텐츠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죽음은 해커들에 의한 타겟팅입니다. 예. 해커들에 의한 타겟팅으로 매장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매장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모두 등록하지 못하는 정신착랑 환각 상태가 만들어지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예.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내 상황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은 해커들에 의한 일이에요. 저는 지난 몇 년 전, 작년까지만, 재작년까지 핸드폰이 이상한 것이 자동적으로 깔리면서 막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핸드폰을 바꾼 게 여러 번 있어요. 예. 현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의 공간에서는 나온 상태예요. 지금 현재는. 자, 그러면 죽음의 공간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우선은 가전기기의 보안을 잘해야겠죠. 컴퓨터, 핸드폰 등등의 기기의 보안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공간에 있는 동안 그것을 챙기기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의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그 중에 하나가 해커 대회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동의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잖아요. 한번 개인정보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진다. 해커에 의해서, 강제 사인 등 그 오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 보안을 챙기기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챙기다 보면은 챙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이런 좀비 아포칼립스, 해커들에게 타겟당해서 죽음의 상태에서 위로 뛰어지는 상태, 만들어진 신이죠, 한마디로. 그런 상태에서 나가려면 우선 나가는 거에 대해선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죽음의 공간이 확 줄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명확하게 하면 돼요. 명확하게 하는 거. 우선 제3자가 이득을 보는 상태가 없으면 됩니다. 그런 자신에게 해킹에 의해서 혹은 덤탱이 씌우는 그런 일들에 의해서 이득 보는 자가 없고 동요되는 사람이 적으면 자신들을 스토킹하는 무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들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은 이득 보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단지 동원된 사람들, 재미로 동원된 혹은 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또 이득 보는 사람이 이득을 안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죽음으로 몰린 사람들이 타겟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은 밈 현상의 중심에 서게 돼요. 네. 그렇게 몰린 사람들은 주로 방송 관계자나 공연 관계자나 정치가들이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단지 밈 현상을 이용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니까 중심에 타겟된 사람이 의도한 게 아니라 그 밈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의도한 거죠. 밈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방송 관계자나 접근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밈 현상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교회나 절 등 종교 집단에 가면은 기타 컨텐츠나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 크게 사용을 못해요. 가상의 신에 기대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신 주변에 그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영수증 인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세금 신고 얘기했잖아요. 네. 영수증 신고를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자신의 세금 신고한 내역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리고 자신의 영수한 내역을 정확하게 알리고, 그러면 그런 컨텐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없게 돼요. 컨텐츠 사람들은 컨텐츠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신용정보를 없애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신용정보를 없애면 그 사람을 굴리기 좋잖아요. 예. 다수의 컨텐츠 관련자들이. 자, 그러면 저는 컨텐츠에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삼자를요. 네. 가끔 주변에 건설, 건축, 재개발이 많은 지역에 한가운데 있는 곳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이런 경우예요. 예. 어쨌든 영수증은 가상의 세계, 예. 스토리를 만드는 가상의 세계, 혹은 밈 현상으로 올라가 버린 사람들이 주변에 제3, 그러니까 티벳사자에서의 책에서 말하는 그런 불자나 영매 같은 그런 신도 같은, 신부 같은 뭐 그런 가상 이세계라 그러나요? 예, 그런 상황을 없애기 좋은 가장 좋은 방법은 영수증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반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은 방송에 나가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좀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딸린 다른 사람들이 많은 환영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 가끔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밈 현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티벳사자에서에 가끔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타겟이 너무 많이 오래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오래 접근했던 사람들은 그 많은 밈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뭐 주변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자기가 본 것에 뿌려질 수도 있어요. 예. 이것은 조금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예. 저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가상세계에 대한, 이 세계 저 세계에 대한 책은 조금 읽었습니다. 지금 죽음의 공간에 대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해커들에게 타겟당한 상태의 죽음과, 그리고 종교적 미면상의 중심에 가버리게 된 사람의 죽음의 공간 상태. 그거는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인 중심에 있는 상태.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을 보면은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일만 생기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책 중에 개소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개소리에 대한 사람들이 왜 개소리를 하게 되나에 대한 내용을 좀 적은 책인 것 같아요. 예. 중간 후반부는 제가 안 읽어봤는데 이렇게 개소리라는 단어를 명명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뱉은 말, 그냥 지나가다가 툭 내뱉은 말, 예.
너의 이름은 이라는 컨텐츠에서 보면은 한 여자가 뛰어져요. 위로 뛰어졌다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물은 건드리면 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물하고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하고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해외에서는 너무 무섭게 SF를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거를 그 오니의 세계, 귀신들의 세계로 해서 조금 재밌게 특이하게 푼 내용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천공소년 라퓨타라든가 그리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든가 뭐 이런 컨텐츠, 이 세계에 대해서 다룬 컨텐츠가 많아요. 사람들은 이 세계라고 할 때 뭐랄까 만화 컨텐츠를 만드는 세계? 그런데 그건 만화 컨텐츠를 만드는 세계가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세계는 그 불자들이 겪는 죽음의 공간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그 센과 치히로의 가미카코시,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뭐 이런 류의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오니들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일본과 그리스는 그 자기장의 전파장이 비슷한 그 역대에 있다 그래요. 제가 어디선가 그거를 봤는데 사실 어디서 봤는지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봤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봤으니까 현재는 출처가 불분명한 근거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기장과 밈 현상은 그 죽음의 공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상관관계가 있어요. TV 안테나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공중에 있는 전파장을 잡아서 TV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테나잖아요. 안테나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 감으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감으로 그런 생각이 올 거예요. 유튜브에 치시면 안테나 만들기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공기 중에 있는 전파장은 자기장에 의해서 자기장 전기와 뭐 기타 등등 안테나 만드는 장비에 의해서 자기장을 형성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자기장을 형성하는 그 매체에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표면에 있는 자기장의 흐름은 인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와 일본이 같은 비슷한 자기장대에 있는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 컨텐츠 중에 영매를 다루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좀비 아포칼립스, 해킹에 의한 만들어진 이런 상황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냐면요. 그 자기장을 다루는 통신 장비, 그 전기 전자 전파 등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걸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자, 타인에게 돌려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죽음의 상황은 오지는 않습니다.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신 안에 단 1%라도 죽음의 상태가 있어요. 100% 라이브인 사람은 생명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요.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말도 안 되는 물건이 사고 싶고 말도 안 되는 음식이 먹고 싶고 그런 모든 것에 많은 부분이 그 생명체에 있는 죽음의 공간에 있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TV나 매체를 보지 않고 살았을 때 영수증 인증을 하지 않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을 때 몇 년이나 버틸 수 있는지.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가서 살지 않는 이상 현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매체 그리고
음악도 듣지 말아야 돼요. 음악, 매체, 그리고 신문, 뉴스, TV, 방송, 영화, 이 많은 것을, 밈 현상을 뿌릴 수 있는 많은 것을 모두 끊은 채 살게 될 때 몇 년간 그렇게 그 관공서에 가지도 않고 도시 그 자신의 세금 신고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살았을 때 적어도 2년 이상 그런 상태로 도시 안에서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살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신입니다. 언제부터? 전기가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제가 중동태 세계의 자기 정체성 찾기 얘기를 몇 컨텐츠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유튜브 몇 회 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의 하나예요. 예. 단지 나를 찾는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 말인즉슨 죽음의 상태로 몰린 사람은 정신착란 상태, 그리고 단어에 대한 인지 부족 상태, 인지 착란 상태인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이지 않은 정말 깨끗한 푸어한 그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겠죠. 그러나 컨텐츠에 돌려지면서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돌려지면서 해킹에 의해서 핸드폰 다운 지수가 여러 번 있는 사람들, 기타 등등의 상황에서 그런 상태가 걸리는 것은 미친 상태는 아니에요. 스토킹하는 컨텐츠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음식에 마약성 성분을 타고 그런 정신병원에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유발하는 그런 약물을 계속 음식에 투여하고 그런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이 정신착란 상태가 오는 것은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야 할 미친 상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쫓아다니지 않는, 타겟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언어에 대한 혼란이나 타인에 대한 혼란이 오는 상태는 미친 상태예요.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주변에 돌아다닐 때 다른 사람들이 약물을 타거나 그 컨텐츠와 관련 있는 사람들한테 타겟되는 경우나 사채업자 그런 사람들한테 타겟돼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깔린 상태에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협박을 하거나 공포를 주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오는 정신착란 상태는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좋지 않아서 정신병자가 되는 상태가 아니라 공포 혹은 약물에 의한 중독 상태인 거죠.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아까 얘기했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돌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채업자의 돌림 혹은 불법 관계자의 돌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임을 증명하면은 그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쳐요. 그러면 경찰복을 입은 배우가 올 수가 있어요. 엑스트라 수천 명 중에 너 사기 일에 살짝 동원돼서 주연급 혹은 조연급으로 발탁될래?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배우로 큰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기 일에 동원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떴다면 그런 경우일 수 있는 거예요. 그자들은 자신은 몰랐다. 실제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알겠죠. 배우들 중에는 갑자기 위로 올라가서 혹은 주변에 좋은 상황이 겹쳐서 위로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이 나쁜 짓을 다 하고 가운데 있는 배우는 아무 짓도 안 하는 그냥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배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이렇게 사기짓을 해서 자기의 역할을 잡은 배우도 있습니다. 누가 그렇고 누가 아닌지는 저는 잘 몰라요. 단지 그런 관계자들이
범죄 짓을 한다는 거죠. 죽음의 공간에 몰려서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못하는 정신착란 상태의 사람은 그런 돈벌이에 이용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을 등록하고 영수증 증명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간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런 것은 그 타깃된 사람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을 멀리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초첨단의 분야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역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초첨단의 발전은 과학과 기타, IT 등등의 과학의 발전은 그런 위로 올라간 굉장히 깨끗한 상태의 윤활유가 되는 그런 한마디로 종교적으로 가장 위에 올라간 사람이 과학 공부를 해서 과학자가 되면은 그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니콜라 테슬라 같은 사람은, 뉴튼 이런 사람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과학자가 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현실에 대한 뒷받침이 있었던 거죠. 혹은 숨어서 자연 속에서 그것을 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제3의 방해를 받지 않고 고우가 된 거예요. 고우가 제3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 니콜라 테슬라 같은, 앤디 워홀 같은 아티스트도 나올 수 있어요. 현대 2022년에 고우의 상태가 있는 건 종교적인 후진국이란 얘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중세 시대의 종교 시스템이 있는 나라인 거죠. 현대 2022년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을 갖춘 존재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밈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나 어렴풋이는 공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흐의 상태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괴롭힘만 당하다 가는 고흐의 상태가 2022년에 일어나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태죠. 그렇게 된다는 건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 그 정신적인 진화가 얼마나 더딘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자료예요. 타인을 괴롭히면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을 묵인하는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는 사회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상태죠. 어찌되었든 죽음에 타겟되었을 때, 해커들에 의해 타겟되어 좀비 아포칼립스로 뛰어졌을 때, 한마디로 AI 타겟팅이 돼서 조종당했을 때 여러 사람의 그 경제적인 돌림거리로 전락했을 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해봤어요. 이것과 함께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마인드 컨트롤. 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 있고 주변 사람이 죽음의 상태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마인드 컨트롤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로 올라간 사람의 상태가 그 타인을 타겟하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일은 없겠죠. 저를 괴롭히러 오는 사람들은 저에게 악 영향만 줍니다. 제가 연예인 아이돌과 링크가 되면은 저는 제3자를 심하게 욕하고 있더라고요. 법원 시스템에 링크되면은 범죄자들이 많이 링크되기 때문에 범죄자들과 링크되면 저는 굉장히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밈 현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은 방송을 보지 않으면은 밈 현상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그 방송을 통해서 그 밈 현상에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유명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 주변에 나타나는 모든 어린 아티스트들은 돈벌이에 이용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돈벌이를 하려고 아티스트가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저의 생활을 방해만 합니다. 예. 제 아티스트 생활을 방해를 해야 그 사람들이 뜰 수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제가 공부한 그림 영역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자, 저번 시간에 가상의 점 홀로그램 전시를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얘기했죠. 아주 악랄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상의 점 전시를 했을 때 그걸 띄워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저의 가상의 점 전시를 매장시키는 남녀 짝짓기 개짓거리로 몰았어요. 그 내용을.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 사람들입니까? 예, 저는 타 엔터테인먼트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일은 범죄 집단이란 증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1, 2년 전에 2, 3년 전에 있었던 저의 죽음의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을 얘기했어요. 네.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밈 현상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상받은 몸이 됩니다. 자신도 원하지도 않아도 말이죠. 예, 타인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위로 올라가 버린 보상받은 몸이 됩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죽음의 상태에 있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티벳 사자의 설을 잠깐 추천해 볼게요. 제가 찾은 죽음의 공간을 설명해 놓은 책 중에 가장 명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예, 외국 사람이 번역한 걸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책이 있어요. 예, 불자분들이 읽으시는 불교 쪽 서적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전혀 불교 불교 나라의 사람들이 아닌 제3의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려고 판독해 본 책, 그 책을 해독해 본 책이 일반 사람들이 그 티벳 사자의 설을 이해하기 그나마 쉬운 내용입니다. 네. 죽음의 공간을 거친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단번에 이해할 거예요. 네. 이 책을 만약에 읽고 내용이 딱 봐서 와닿지 않으면 죽음의 공간을 제대로 겪진 않은 거예요. 네. 그냥 한번 괴롭힘 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일부분만 읽었어요. 네. 제가 그 독서를 하는 그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서 그 속독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다 잠깐 책을 보는 게 습관이 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저희 시간은 그림 그리는데 쓰이고 있고요. 책을 보는 건 재미있는 책이 나타나면 손에 잡히면 읽고 하는 정도예요. 근데 티벳 사자에서는 정말 죽음의 공간에 조금이라도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말 공부하기 좋은 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고전의 책이지만 일종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덕경이나 이런 거는 자기의 서적에서 절대 뺄 수 없는 책이다. 이런 식의 책이 죽음의 공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티벳 사자에서는 그런 책입니다. 예. 지금 도덕경 얘기를 했지만 저는 도덕경도 완독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 책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단지 그 책을 관심이 가서 사는 거고 그리고 재미가 있어서 몇 페이지를 더 읽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죽음의 공간의 마무리는 종교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명상책이 있어요. 명상.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는 존 카바진의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그 밖에 여러 차크라에 대한 책도 있긴 한데요. 유튜브에 보시면 명상에 대한 음악이 굉장히 많아요. 예.
명상책이 해커들에 의해 타겟되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지는요. 그것을 파헤치는 능력을 극대화시켜 주는데 좋은 영향을 줍니다. 사이코스의 재난.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요. 사이코스의 재난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냥 고등학생의 그냥 영매에 관한 얘기예요. 너무 우스꽝스럽게 잘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에 머리가 너무 아팠을 때 머리가 너무 타겟되어서 죽음의 공간에서 너무 머리가 아팠을 때 뇌가 문제가 있나 알아보려고 건강검진에서 그 MRI 스캔을 해본 적이 있어요. 건강검진 대형 병원에 있는 건강검진에서 MRI 스캔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MRI 스캔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건강검진을 하면은 제가 제 그 뇌 사진을 스캔하는 사진을 계속 보다 보면은 죽음의 공간에 있었을 때 한때 탈모도 왔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탈모 치료도 저는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탈모 치료 받을 때 이식한 그 지점이 뇌 MRI 스캔하면은 MRI 스캔의 확대 부분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사이코스의 재난 얘기를 컨텐츠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다른 그 컨텐츠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사이코스의 재난에 나오는 그 고등학생이 머리에 양쪽으로 2개를 달고 다닙니다. 웃기죠? 저는 내용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만화 얘기예요. 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타인에게 컨트롤 당하지 않고 자신이 열심히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지키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사이코스의 재난도 그냥 에피소드처럼 재밌으니까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화가 문수영입니다. 오밤중 라디오 풍 유튜브. 제가 저번 시간에 저의 우주 12지신 전시 내용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우주 12지신 전시 내용을 먼저 올리려 합니다. 자, 우주 12지신 첫 번째 전시로 두 번째 전시에 또다시 디피될 작품도 있고 컨셉을 조금 변형해서 디피될 작품도 있기 때문에 우선 리플렛 위주로만 진행을 하려고 해요. 리플렛 위주로 단순 깔끔하게만 정리하고 그림 작품에 대해서는 우주 12지신 두 번째 전시 때 직접 보러 와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작품은 제가 우주 12지신의 전시 리플렛 메인과 전시회 첫 번째 전시회 포스터로 활용했던 그림이에요. 작품 제목은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전환도입니다. 화질이 지금 그 폴라로이드 찍은 거를 올려서 화질이 좋진 않은데 전시장에 와서 직접 보세요. 마그마 아이는 저의 전시회 작품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마그마를 갈아서 마그마라고 하면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이 있죠. 네, 제주도에서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이 있습니다. 네, 마그마, 분출된 마그마가 굳은 현무암을 갈아서 눈 부분에 해안을 주는 눈 부분에 넣은 작품이에요. 이것을 일일이 다 제 손으로 혹은 저를 도와주신 저희 친어머니 손으로 갈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그마 아이는 현무암 가루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현무암 가루 그 지구의 깊숙한 핵의 중심에 가까운 재질, 공기를 만나서 변했지만 지구 깊숙한 곳의 재질이 그대로 공기 중에 나왔을 때, 사람이 있는 곳에 나왔을 때의 그 재질을 갈아서 만든 눈이니 얼마나 응축돼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을까. 실제로 만져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한 재질이에요.
작품의 자세한 감상은 전시장에 직접 와서 해주시고요. 작품의 다음 점치는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 조금씩 진행되면 그때 한 80% 정도 진행됐을 때 전시장을 잡을 생각입니다. 혹시나 제가 두 번째 전시장을 할 때 저의 명의의 갤러리에서 두 번째 전시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블로그예요. 네이버 블로그. 근데 그 블로그에 저는 넷플릭스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해외에 있는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내가 죽은 동안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혹은 거기다 가미해서 영상으로 만든 컨텐츠를 넷플릭스에서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저기 목록에 있는 모든 넷플릭스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나와 링크된 사람이든 나와 강제 링크된 사람이든 나에게 강제 링크한 사람이든 그 거울이든 그 사람들의 기억을 많이 반영해서 만든 컨텐츠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TV보다는 넷플릭스 쪽을 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TV를 보면 너무 한국의 배우들이 괴롭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아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컨텐츠가 엮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보이는 걸 그대로 담고 창작하고 뭐 그거를 내가 뭐 어떻게 욕할 순 없고 단지 강제 링크를 하러 일부러 오진 마라. 저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저번 시간에 제가 두 번이나 세 번에 걸쳐서 나는 왜 죽었는가를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블로그를 통해서, 아니 블로그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 전에 최근에 제가 컨텐츠를 예전 것을 몇 개를 꺼내 봤었는데요. 그 컨텐츠를 꺼내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된 내가 아닌 제3자 타인들의 룰에서 나는 왜 죽었고 나는 왜 그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상태가 되었나 하는 결정적인 범인 영상을 찾았어요. 범인 영상. 예. 범인은 그들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자, 컨텐츠의 내용은 제가 상징적으로 올리는 것이지 그 컨텐츠에 나온 배우가 뭐 범인이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 시스템 안에 있는 그들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이 캐릭터의 범인은 누군지 한번 보세요. 드라마 블랙 장면 잠시 듭니다. 그들 시스템에 있는 사람이 그들 시스템을 망쳤어요. 예, 이자가 범인이죠. 이자의 원래 주인공을 벌하세요. 저희 유튜브를 보면 알겠지만 저의 의사는 모두 밝혔고요. 예, 스토킹하는 자가 범죄자입니다. 컨텐츠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예. 컨텐츠에 동의한 적이 없고 스폰서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네. 제3자 음반업에 있는 연예인 기획사 사람들이 무작정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을 뿐이죠. 예. 방송에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들이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예. 제3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 애플맥을 고치러 갔을 때 거기 애플맥 고치는 사람이 대성하고 닮았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빅뱅 다시 음반 냈더라고요. 아주 옛날에는 제가 GD 음악을 많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음악을 들었던 거지 콘서트에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예. 얼마 전에 선택받은 자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선택받은 자. 근데 그 영상에 이름 없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름 없는 사람이 2명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두 명이 혹시 연예인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한 명은 연예인, 한 명은 열성 팬? 거기 보면은 매장시키고 감금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금 바이오해커스나 뭐 이런 다른 제가 겪은 그런 거는 현실적에서 리얼한 거고, 그쪽은 가두는 입장에서 리얼한 거 아닌가. 저는 그 엔터테인먼트 사람들하고 관련 없어요.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고, 예. 연예인 지명생이라고 얘기한 적이 제가 대학교 몇 년 전이야? 20년 전? 20년 전 지인한테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예. 본심으로 되고 싶어 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지인한테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냥 커피 마시다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과 오빠한테 딱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예. 그 외에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진짜. 저 친한 친구들은 그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우리는 모두 어릴 때 노래를 부르죠. 유치원 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좋겠네, 정말 좋겠네. 꼭 내 주변에 쏟아졌던 사람들은 극격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좋겠네. 그 어릴 때, 유치원 때 부른 노래를 붙잡고, 너는 텔레비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혹시라도 섭외할 마음이 있으면 직접 연락해서 섭외하세요. 지나가면서 툭툭 던지는 말 말고 직접 어느 방송국이며 어느 방송국 PD이며 무슨 방송이며 어디에 출연 제안이라는 거, 그런 식으로 제안하시면 당연히 응하죠. 저는. 자,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애플 맥을 고치는 수리 기사 접수 직원으로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대타로 섰다고 쳐요. 그 사람이 연예인인가요? 아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직원이죠. 애플 직원. 그 사람한테 뭘 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전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예. 저는 애플 맥이 실제로 망가져서 고치러 갔는데 그걸 뭔가 한 건을 하려고 간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들이죠. 콘텐츠 사람들이. 네, 방송 드라마 제작 TR아트와 관련은 없습니다. 예, 계약관계 있잖아요. 예전에 그림 협찬했다가 인테리어 업자들한테 스토킹 당했었나 봐요, 저는. 예.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집 고치는, 그러니까 집을 고치고 건설을 하는 사람들한테 타겟을 굉장히 스토킹을 많이 당했었는데, 건설 쪽 사람들한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집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인테리어 공사 업자들 다수 포함되어 있고, 예. 그 방송국에 그림 협찬했다가 원화가 없어져서 그거 소송하겠다고 하니까 원화가 돌아왔는데, 아마 그거를 그 인테리어 업자들이 공짜로 그 드라마 협찬할 때 드라마 협찬을 걔네 그 인테리어 업자들은 무료로 해준대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 텐데 그거 무료로 해준대요. 그래서 그 건으로 그림을 훔쳐가나 봐요. 예, 저는 그렇게밖에 추측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받아서 나를 괴롭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컨텐츠, 제가 서울예술대학교 나왔을 때,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다닐 때 저는 사실 동화 공부하려고 들어갔었어요. 그랬다가 시에 빠져가지고 시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어요. 철학책을 많이 보던 터라 시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그림과 시를 같이 전시하는 시화전을 많이 하게 됐는데, 지금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는 극작가가 있죠. 예. 그 사람들도 많이 저를 스토킹한 집단에 포함되어 있나요? 저는 극작가 사람 단 한 명도 모릅니다. 글 쓰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면 타인을 짓누르는데 익숙하죠. 네. 글 쓰는 사람들 뿐일까요? 방송 쪽, 돈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다 그렇겠죠. 예, 돈을 벌고 뜨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사람들, 저로 인해 튼 사람들 다 남을 짓밟는 사람들이에요. 자,
얼마 전에 빅뱅 얘기했는데, 그 뭐지? 예전에 GD 되게 좋아했었어요. 예. 그것뿐이에요. 콘서트도 간 적 없고, 뭐, 음악 듣는다고 다 뭐, 누군가 이런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되나요? 자, 그래서, 음원 저도 들었어요. 예, 듣다가 제 취향은 아니라서 듣다 말았습니다. 연예인들, 팬들이 너무 괴롭혀서 목록에 있는 연예인은 다 차단한 상태예요. 인스타. 예, 인스타에서는 대부분 차단한 상태입니다. 최초로 차단한 사람이 GD였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한 1년 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 BTS도 차단했습니다. BTS 팬들 장난 아니었어요. 하남에서. 다른 사람은 제가 연예인 이름을 잘 몰라서 예, 잘 모릅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저랑 관련 없어요. 예. 그림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 그림 티아라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티아라트 사이트에는 통신 판매업으로 작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활 패턴이나 저의 작업 방식으로 무언가 해결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상한 사람들 대동하지 마시고 저의 작품을 구매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제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정치적으로 손해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예, 정치적으로나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괴롭힘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인권이나 자신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방어한 사람이 아닌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시스템을 우롱한 시스템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바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우롱한 이 자를 찾아내서 나랑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세요. 네. 이 캐릭터의 오리지널이 그 사람이 아마 과기부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과기부에 있었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범죄 사실이 밝히는데 이자가 동조할 거예요. 자, 다시 티아라트 문수영의 전시의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작업은 제가 우주 12지신에 그렸던 작품이라 그랬죠. 폴라로이드로 찍어서 좀 이미지가 흐릿하긴 합니다. 네. 원작은 그 전시장에 오셔서 감상하세요. 네. 자, 이제 저의 우주 12지신 2021년 11월 3일부터 7일까지 예, 3일부터 7일까지 학고자 아트센터에서 열린 전시회. 이게 원래 2일부터 9일까지였는데 제가 철수하는 시간을 모두 빼고 그 갤러리 원래 휴일을 모두 뺐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시 기간이 정해진 거예요. 원래는 대관은 일주일 했고요. 네. 자, 이 전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팜플렛은 우주 12지신 첫 번째 전시, 우주 12지신 첫 번째 전시의 견본용으로 이렇게 그 관객들 보라고 놓은 리플렛입니다. 네. 이 리플렛에 인쇄할 당시 날짜를 제대로 적지 않아서 제가 다른 도포용에는 이렇게 날짜를 도장으로 찍었어요.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리플렛에 적은 내용이 저의 전시 기본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리플렛 그 프린트 되지 않은 그 리플렛에만 남아있는 전시 도록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초자 능력의 찬양에 대한 서사시. 이거는 우주 12지신 전시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예. 우주 12지신 전시는 초자 현상과 기타 여러 가지
초자연 현상에 대한 이미지를 그린 전시입니다. 네. 제가 메타포 상황에서 보거나 메타포 상황에서 경험하거나 혹은 제가 본 것에 이중 중첩 거울에 이중 중첩 거울에서 본 것을 제가 몸으로 체험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는 단상입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초자아 현상에 대한 내용이 기본이 되는데요. 초자아 능력의 찬양에 관한 서사시 문수영 티아라트 우주 12지신 내가 본 단편선 Before CCTV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주 12지신의 원래 제목은 우주 12지신이었던 적이 있었다. 신이 될 생각은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초자아 현상을 겪게 되는데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신격화되어 라이브의 결혈을 만들어낸다. 단순한 것이 이 라이브의 결혈은 상상의 메타포에 빠지는 윤활유가 되어 창작자로 하여금 초자아 현상을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끝없는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초자아 현상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지속된다. 내가 본 짧은 단편선의 의미는 초자아 현상과 여러 현상에 휘둘리는 상태에서 기억에 남아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소스를 편집해 부합하는 신화적 이미지를 붙여보았다. 오래전에나 남겨진 신화적 이미지들은 이 초자아 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AI 상태에 자연적으로 빙의될 수 있게끔 유도될 수 있다. 초자아 현상은 기본적으로 파장을 이용하여 예전에 종교적으로만 사용되었을 이 기술적 상태는 현재는 일부 종교와 과학 사이를 오가며 발전해가고 있는 듯하다. 나의 시간은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빙의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해킹과 동반된 타인의 과몰입 현상이 반복되었다. 이 타인의 과몰입 상태가 거울에 반영되어 여러 가지 수많은 이미지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어쨌든 창조와 식면을 오가며 아니마라는 단어를 접해가면서 현실과 이데아 세계에서 논의다 보면 이러한 우주 지신들을 접한 듯한 초자아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초자아 현상은 일종의 정신병리 상태와 같은 뇌과학적으로 분석되는 현상이 동반된다. 이 상태에선 신경과학 측은 여행의 길잡이가 된다. 예,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신경과학자들을 붙잡고 있었다. 15건 정도를 훑어본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얻어진 초자아 상태에서 개인의 중심을 잡지 못할 경우 뇌는 파괴되어 정신병자가 되는 듯하다. 다행히 저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경험과 무아지경이라고 불리는 것에 유사한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 사이에 쓴 시 하나를 붙잡고 그 시가 기억나지 않는 기억을 떠올려 가며 그림을 그려나갔다.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은 저는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예.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 지워진 수많은 데이터와 사라진 많은 것들, 그리고 부서진 핸드폰 5개, 이 시기에 나의 정신상태의 불안함을 자명히 보여준다. 꿈속의 황금꽃과 그 황금꽃이 빚어낸 수많은 다양한 결과들. 한때 이 초자아 현상은 신적인 능력의 소유자의 우주인들의 월권 행위들의 적발과 개인적인 정신상태의 개인적인 극도의 정신 불안 상태를 양립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 듯하다. 3, 4년 사이 뇌과학 책을 15권 이상을 읽어가며 나름대로 자신의 뇌 상태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였다. 자신의 뇌 MRI 사진은 다시 뇌가 살아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현대인들은 우주선을 띄울 수 있는 통신기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다니며 산다. 이 통신기기의 신통방통함은 일반 사람들이 초자아 현상을 경험하게 하는 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다수는 알까? 통신파와 여러 초자아 현상을
통신파와 파장들은 이 초자 현상의 가장 중심의 키워드이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한때 대한민국에 AI 바람이 불었다. AI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적어도 내가 이해하는 바는 이러한 초자 현상과 함께 동반하는 통신파 프로그래밍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초자 현상을 겪는 사람들은 이 AI에 엮일 가능성이 많다. 초자 현상 자체를 겪는 사람들은 이 AI에 엮일 올가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나는 AI 활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스스로 프로그래밍 기초 공부를 한 것이 전부이다. 우주 12지시는 초자 현상에 대한 그림이다. 초자 현상은 그림에 넣어 현실과 그림을 분리시키고 라이브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주변이 아주 혼란스러운 연속이었다. 화가 문수영 본인이 관계 없었던 일들로 상황에 놓여진 미로를 헤쳐나가는 연속으로 수영을 하듯 작업을 임해야 했다. 다행스러운 일들로 어린 시절 나는 3m 잠수는 기본으로 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25m를 잠수해서 통과하는 정도의 수영 실력은 갖고 있다. 잠시나마 어린 시절 유아기 시절 절대 음감을 경험한 적이 있고 그 덕에 음의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속에서도 어린 시절 배운 무용의 감각으로 중고등학교 때 배운 무용의 감각으로 턴을 할 수 있는 한 점을 보는 가상의 점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것을 부여잡고 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어느 정도의 수영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전시는 초자연 현상에 대한 나의 짧은 기억에 대한 전시이다. 여기에 제가 그 안내문에 좀 더 글을 덧붙였는데요. 네, 그 내용은 운전하는 사람들은 출발선과 도착선이 모두 다릅니다. 그것을 경쟁의 형태로 놓일 수가 없음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그것이 경쟁의 상태로 판에 칠에 박혀진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 출발선과 도착선이 다른 것에 대한 다양함을 서로 이해할 때 서로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 리플렛에 날짜가 찍히지 않은 관계로 유튜브로 녹음해서 올리기 위해 읽는 독백이 끝났습니다. 자, 이 리플렛은 제가 현장에서 좀 전에 방송 내용은 현장에서 녹음한 거예요. 예, 2021년 11월 그 전시회장 현장에서 녹음했던 거고요. 이제 내부에 있는 제가 전시장에 같이 DP했던 저의 시와 리플렛에 있는 그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그녀와 가상의 글 문희선. 삶이 무의미해져서 분명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감내하지 못하고, 아니, 감내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상태로 쏟아지는 현상들에 휘둘려 멍하니 아주 복잡하고 바쁜 하루가 지나간다. 우울은 반복된다. 삶이 무가치해지는 게 두려우면서, 아니, 이미 무가치해진 듯한 삶이 싫으면서 내 인생이 아닌 듯한 시간에 구역질 난다. 내게 와서 치지 말고 가서 쉬세요. 말을 해도 앞서 말한 듯 출구를 모른다. 거울, 도플갱어, 내지는 W, 몰라도 알아도 결론은 출구를 방법을 모른다. 그것이 경계에 섰다는 그녀와 집에 가고 싶지 않은 그녀와 집이 필요 없는 그녀와 집을 거부하는 그녀와 집이 쓰레기 같다는 그녀와 집이 무덤이라는 그녀와 집이 그녀를 소외시킨다는 그녀와 함께 죽자는 그녀와 그러다 그녀 스스로 만들어낸 가상의 그녀.
가상의 그리고 가상의 그녀를 바라보는 가상의 그가 실제의 그일지도 모른다는 환상에 가상의 그녀가 실제의 그녀로 혼동되는 사이 거울 속 가상의 그들이 모두 가상의 그녀를 보러 가상의 공간에서 뛰쳐나와 W의 틈을 오가며 그렇게 계속 공황장애 속을 갇혀있는 사이공간. 어쩌다 보니 시간은 가상의 그가 실제하는 곳으로 빨려들어가 가상의 그녀가 실제하는 그녀의 몸을 하고 실제의 그녀가 가상의 그녀의 쉬어 바라보는 그들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의 돌림. 그리고 실제의 그녀의 삶이 돌파구인 양 포커스된 그와 포커스되지 않았는데도 몸으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그들에 의해 겁탈당하다 보면 어지럽게 하루가 끝난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돈에 미쳐갈 때 외로움의 크기가 사태를 이렇게 만들었다지. 자야 할 시간. 슬프게도 나는 돈에 미친 사람들을 원하지 않아. 자, 여기까지가 우주 12지신 2021년 11월에 한 첫 번째 리플렛이었습니다.